화면 보이시죠? 네. 먼저 모바비 비디오 스위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사용할 건 비디오 편집기. 자, 비디오 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디오 편집기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지금 같이 실행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써도 괜찮아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실행을 해서 하나씩 보셔도 괜찮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버튼이 있는지 화면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보통 비디오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다 이런 화면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씩 다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세 분류로, 세 영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쪽 영역, 왼쪽 위 영역, 그다음에 오른쪽 위 영역, 그다음에 아래쪽 절반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여기에 왼쪽 위 영역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들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따가 메뉴들도 다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 영역은 미리 보기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여기 영역에서 클릭을 하면 영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효과에 대한 미리 보기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클릭을 하고 효과를 클릭을 하면 그 영상에 효과가 들어간 부분을 미리 보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그야말로 편집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아래쪽에서 맨 왼쪽으로 가시면 이 비디오 창이 있고 그리고 오디오 창이 있고 오디오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메뉴 창의 메뉴들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자, 가장 위에 버튼부터 한번 보시면 가장 위에 버튼은 파일을 가져오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에서 가져오기. 이 가져오기에서는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 컴퓨터와 연동이 돼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띄워줘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 안에서 어떤 폴더에서 화면을 가져올지, 내 영상을 가져올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자, 가져오면 그 아래 미디어 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가져올 때 하나만 가져와도 되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만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방법은 가져오기에서 파일 추가. 방금은 이제 제가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창이 열리지만 혹시라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을 때는 바탕화면에서 어느 폴더로 들어가서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바탕화면에 꺼내놓는 폴더를 하나 열어놓고 여기에서 그 폴더 자체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끌어다가. 자, 지금 왜 안 들어가냐면 이미 다 넣어놔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파일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이미 다 넣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미디어빈에 내가 플러스해 놓은 파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 소리를 보시면, 자, 이 모바비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고급,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편집기로는. 이제 전문가들은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 프리미어 프로그램은 완전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동인데 반해서
이 모바비는 살짝 카메라로 치면 반자동이어서 이렇게 수동의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모바비 자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나 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면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제공하는 음악이거든요. 음악이 아니라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자, 소리가 이런 효과음. 우리가 이제 영상을 작업할 때 때로는 필요한 효과음들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데서 인터넷에서 효과음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효과음들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갖다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악도 여기에서 몇 가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서 지금 다 듣게 되는데 네,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눌러서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샘플 비디오 여기 이제 다운받지 않은 게 이렇게 화면에 떠요. 다운받으시라고. 다운받으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도 뒷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효과를 줄 때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다운을 안 받아서 네, 보시면 여기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또 여기 인트로에서 5, 4, 3, 2, 1 이렇게 타이머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도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양한 배경들이 여기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배경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팩은 얘는 열쇠 모양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유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효과들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굳이 유료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더 가져오기에서 아래쪽으로 눌러 보시면 필터라고 뜨죠. 필터도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피처링, 잡음, 조정, 예술적으로 흐리게, 컬러 필터, 움직이는 물체, 빛 번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씩 쭉 눌러 보시면서 어떤 필터들이 있는지 뭐 모자이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레트로 해서 사진에서 이제 우리 그 핸드폰 앱에서 사진 편집하는 앱처럼 이렇게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 또 흐리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필터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편집을 하면서 조금 더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효과예요.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을 서로 연결해 주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영상끼리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안 나지만 만약에 바다 영상을 찍다가 그다음에 그 바닷가 주변의 상가 영상으로 넘어간다. 넘어갈 때 바다에서 갑자기 상가로 넘어가면 뚝 끊겨서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영상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효과에도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디졸브가 돼서 그러니까 퀄리티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서 이런 식으로도 되지만 이런 모양을 줌으로써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화면 전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자막을 넣는 창. 여기서도 이제 그 반자동이라고 하는 그 모바비가 제공하는 좋은 점들이 이 자막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자막 효과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그러니까 효과적인 기능을 주려면 그렇게 기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자막 효과들이 제법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트로 효과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기 크레디트 같은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효과도 사용할 수가 있고, 타이머도 있고, 또 말풍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영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간단한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텍스트가 좀 잘 안 보일 때는 그림자 텍스트, 아니면 배경이 있는 자막, 이 정도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다음에 자막 밑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앱에서도 사진 편집기 할 때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서 되게 편집하기 편한 것처럼, 이 모바비에서도 영상에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적절한 스티커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모바비가 사용하기가 되게 편한 편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스티커도 특히 화살표 이런 것도 설명할 때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적절하게 아마 잘 사용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장 밑에 네모네모들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기타 도구들인데, 자, 기타 도구들에는 이제 그 비디오 영역과 오디오 영역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비디오 영역에서는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비디오 영역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마 자르고 회전하기를 좀 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오버레이를 쓰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자르고 회전하기, 오버레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 부분이 필요할 때 하이라이트 및 숨기기, 이 네 가지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디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들은 없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여기서는. 뭐 이제 소음 제거 부분 조금 나중에 혹시라도 소음 제거 부분이 살짝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여기서는 아직 뭐 이퀄라이저나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밑에 편집 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편집 트랙들이 있는데, 비디오 트랙과 그다음에 자막 트랙, 제목 트랙, 그러니까 자막을 넣는 부분, 그리고 음악을 넣는 부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그 파일들을 가져왔잖아요. 이 파일들을 보시면 여기에 음표가 그려져 있는 건 음악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 세모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 비디오 파일, 그리고 네모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 사진 파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비디오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비디오 트랙에 갖다 붙어요. 내가 얘를 자막 쪽에 넣고 싶어도 그냥 자동으로 비디오 트랙으로 가요, 얘가. 오디오를 할 때는 자막이나 비디오로 넣고 싶어도 얘가 자동으로 오디오로 그냥 가요. 자, 오디오로 가고. 그런데 비디오는 화면과 소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화면과 소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과 소리를 분리도 할 수 있어요, 편집기에서는. 어떻게 분리를 하냐? 자, 네, 선택을 하면 노란색 박스가 생기거든요. 여기 하도동동님 집이에요. 노란색 박스가 생기거든요. 이 노란색 박스가 생겼을 때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요. 그중에 오디오 분리가 있어요. 오디오 분리. 오디오 분리를 띡 누르면 이렇게 영상에서 오디오가 분리돼서 나와요. 오디오가 분리돼서 나온다는 말은 내가 자유자재로 소리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상은 그대로 가고 있지만 소리는 내가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굳이 분리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소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면 이 오디오 클립에 하얀색 바가 생기죠. 이 하얀색 바 부분이 소리 음량 기준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찌지지직 이 그래프들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만 봐도 '아 여기서는 소리가 이 정도로 나고 있구나. 아 여기서는 소리가 작게 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근데 '아 나는 여기 풍경이 너무 좋은데 이거 여기 나오는'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현장음의 소리가 나요. 현장음 소리가. '나는 이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찍었는데 이 현장음의 소리가 너무 잡음처럼 들려서 싫어.' 그러면 얘를 쭉 내리면 음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파란 하늘 풍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느낌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넣고 싶어. 음악과 함께 이 소리를 이 화면을 보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할 때는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세모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지만 이러면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럴 때는 단축키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시작이 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멈춰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이 왼손을 잘 사용하시면 편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화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음악 소리가 여기 바를 보니까 앞부분은 음악 소리가 없어요. 음악 시작하는 부분이 몇 초 지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은 좀 무음으로 몇 초간은 무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무음으로 안 가고 나는 처음부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두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볼 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더 자세히 초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화면 가장 아래쪽에 여기 크기 있죠. 크기에서 작은 산을 누르면 축소가 되는 거고 화면이 큰 산을 누르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로 자세하게 이 초 단위로 보면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자세하게 정교하게 작업이 필요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이 부분까지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인 거예요. 얘를 날려 버려야 돼요. 날려 버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얘 커서를 앞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서 화살표로 내가 줄이고 싶은 데까지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은 데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앞으로 가져오면 처음부터 소리가 나는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방금 제가 앞으로 했는데 이전 단계로 돌아갔죠?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Z 누르면 아주 편하세요. 컨트롤 Z. 작업을 했는데 잘못했다. 이 컨트롤 Z는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다른 뭐 한글이나 또 엑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돌리기는 컨트롤 Z 누르면 아주 편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여기서 여기까지든가 여기까지든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부터 사용하고 싶다 하는 이 부분에 이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서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게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가위 모양을 눌러 주세요. 가위 모양. 가위 모양을 딱 누르면 잘려요.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가위가. 분할을 시키면 이 앞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앞부분을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사라져요.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얘를 앞으로 당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 부분부터 음악 소리가 나오게. 그런데 이제 음악 소리가 나왔는데 이 음악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도 음악 소리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바가 있잖아요. 바로 소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서 한 뭐 75%까지 할까? 그래서 그래도 큰 것 같네. 50%로 내릴까?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또 상관없이 하나 더 조절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클립 속성이 나와요.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여기 클립 속성 이 부분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도 클립 속성이 나와요. 여기에서 볼륨이 있죠. 볼륨이 지금 기본 1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줄여도 되고, 혹시 소리를 더 키우고 싶으면 더 키워도 되고 400까지 키울 수 있어요. 이 볼륨의 크기 조절은 이 바와는 또 별개예요. 그래서 바로도 조정을 하고 2차적으로 이 볼륨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바보다 훨씬 더 이 볼륨은 더 정교한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리 조정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영상이 근데 이 영상이 이제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영상 그냥 이렇게 앞에 좀 하늘만 보여주고 바로 집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고 싶다. 하늘만 보여주고 나는 이 집을 이제 바로 이 집 들어가는 이 부분을 바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앞부분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또 이 빨간색, 항상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이 빨간색 바가 기준이 되거든요. 얘가 있는 자리가 잘려요. 얘를 노란색으로. 자, 근데 노란색으로 선택 안 해 놓으면 가위가 생성이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영상을 선택을 해 놔야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잘라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는 이 앞에 하늘 부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했으니까 가운데는 그냥 델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바로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 앞 영상에 갖다 붙어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하늘 영상이 끝나고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하늘 영상이 끝났는데 화면이 확 바뀌었죠. 확 바뀌었는데 이게 내가 제작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 그러면 괜찮지만 이게 너무 어색할 때가 많아요, 사실. 화면 전환이 될 때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트랜지션. 자,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을 사용할 때는 이 페이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페이드. 페이드에서도 경사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대각선으로 올라갈 것인가, 다양한 게 있긴 저기 한데, 남현님, 네. 지금 저기 그 캐나다 누구분이 안 들리신대요. 예? 소리 안 들리신대요. 잠깐 안 들렸어요. 지금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네, 들려요. 제가 혹시 감사합니다.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페이드는 사실 어떤 걸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좀 변하는 게 지금 살짝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든지 대각선으로 가든지 이 차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적용하는 방법은 얘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끌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갖다 붙을 수 있는 곳에 바로 딱 가서 붙어요. 바로 붙어요. 그러면 한번 효과 차이를 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페이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노란색으로 선택이 됐고, 이 페이드를 길게 하면은 화면 전환이 천천히 되는 거예요. 길게 하면 화면 전환이 천천히 이렇게. 하지만 화면 전환이 짧게 빨리 하고 싶다 하면 짧게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되고, 이거 했는데 난 이거 버리고 다른 거 하고 싶어. 얘 지우고 싶어 하면 델리트 키.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누르면 돼요. 자, 화면 전환은 얘는 이제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빠르기를 좀 더 볼 때는 블록 같은 거로 효과를 볼 수 있죠. 만약에 길게 했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죠. 하지만 짧게 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죠. 아마 이게 이제 어떤 영상을 찍느냐, 또 어떤 템포로 가느냐, 음악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 전환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런 차이들이 생기거든요. 또 뭐 이런 블럭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말기 같은 거, 화면을 말아서 넘기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 한번 연습 삼아서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책장 넘기기 같은 것도. 뭐 이제 우리 추억에 대한 영상들 많이 만들 때는 이렇게 책장 넘기는 느낌도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하면서 이런 것도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까지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자, 적용을 시켜보고 또 이제 영상으로만 했지만 영상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올 수도 있죠. 사진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말레이시아를 아이들과 여행 갔을 때 묵었던 숙소 사진입니다.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16:9, 우리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할 때 16:9 사이즈로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을 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3:4, 16:9, 그죠? 그러니까 4:3으로 찍었어요. 4:3으로. 4:3으로 찍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쵸?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영상들을 보면 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얘는 이렇게 풀 영상으로 잘 갔는데 중간중간 어떤 사진이 들어갈 때 이렇게 블랙 여백이 남게 되거든요. 블랙 여백이 남게 되면 일단 딱 그 블랙 여백이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제 사이즈 안 맞았다. 이 느낌부터 들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이즈를 맞추는 거죠. 이 사진을 어떻게 사이즈를 맞출까? 자, 사이즈를 맞추는 방법은 아까 제가 여기 이제 그 효과 기타 기능에서 말씀드렸던 자르고 회전하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자르고 회전하기, 지금 하이라이트 숨기기 아니고 자르고 회전하기. 자르고 회전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블럭이 형성이 돼요. 이 블럭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기 점점점점 해서 밝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 4:3 사진 중에서 전체를 쓸 수 없고 가로 화면의 사이즈를 맞췄을 때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쓸 것인가를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 부분을 화면 안에 다 들어오게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되죠. 그러면 사이즈가 위아래가 잘라져 가지고 16:9 사이즈로 맞아졌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왕 자르고 회전하는 거 전체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줄여 가지고 아예 이 물을 좀 넓게 보이게 하고 싶다. 이 나무와 이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싶다.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영상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게. 영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찍었지만 여기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 그때 자르고 회전하기를 눌러서 이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갖다 쓰실 수 있어요, 확대해서. 그러면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부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화면이 넘어갈 때 어색하니까 이런 때는 트랜지션을 사용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편집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편집기 안에 내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 소스를 가져와서 편집하는 트랙에 옮겨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필요한 부분들끼리 연결지어보고 연결지었을 때 어색하지 않게 트랜지션을 사용을 하고 또 사이즈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이즈가 맞게 잘라내서 그 부분만 고쳐서 사용해보고 이게 아주 영상 편집에서 이제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고 또 소리를 조절해보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 거야. 만들 건데 이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 너무 길어요. 그쵸? 소리가 너무 길어, 얘만.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영상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소리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꼭 굳이 앞에서부터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끌어와도 되고 딱 이 부분에서 잘라내서 얘는 없애버리고 얘는 영상 부분 내가 쓰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음악이 가다가 지금 여기 얘 말고 지금 이제 이 음악은 너무 적절하게 제가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렇게 말고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음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화면은 끝났는데 음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딱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색하게 끊겨버리잖아요. 어색하게. 한참 음악이 진행이 되다가 영상이 끝나니까 음악도 딱 끊겨버렸어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페이드 아웃이에요. 근데 이 페이드 아웃이라는 건 음악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소리에서도 사용을 하고, 화면에서도 사용을 해요. 화면이 끝날 때 소리도 점점 작아지게, 또 화면도 점점 어두워지게 하는 게 이제 페이드 아웃. 또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화면이 점점 밝아지게, 소리도 만약에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부터 시작하려면 자연스럽게 점점 커지게. 그래서 페이드 인아웃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 영상 시작과 영상 끝부분에서 페이드 인아웃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이드 인아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립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모바비에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래서 이 페이드 아웃에서 설정만 해주면 돼요. 한 2초? 2.5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페이드 아웃을 길게 할수록 여기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소리 그래프를 좀 키워드릴게요. 페이드 아웃을 할수록 소리 그래프가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웃을 할수록 줄어들어요, 소리가. 보이세요?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3초, 3.5초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테스트하면서 필요한 만큼 고치면 돼요. 자연스럽게 끝나는 느낌. 그런데 페이드 아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뚝 끊기죠.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 때는 페이드 아웃을 해주면 아주 좋고, 마찬가지로 화면에서도 더블 클릭을 하면, 아니면 클립 속성으로 가시면 바로 페이드 인 아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한 2초 정도로 잡아보면 테스트를 볼게요. 어두워지죠.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지을 때는 페이드 인아웃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페이드 아웃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좋습니다. 안녕. 아들이 일어났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어디까지 배웠냐면, 영상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상이나 자료들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편집하는 트랙 창으로 옮겨와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한번 잘라보고 붙여보고, 또 크기도 조절을 해보고, 또 소리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갖다 붙여보고, 그다음에 소리도 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마무리 지을 때 페이드 아웃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려봤어요.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부분이거든요. 다룰 부분인데, 이 모바비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 영상에서 이제 기본 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건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상. 자,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말로도 표현을 하고, 또 글을 써서 표현을 하고, 때로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 표현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제 영상 여러 가지 뭐 사진, 이미지, 또 소리, 글자, 이것들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총집합. 이것들을 하나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이라는 콘텐츠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배운다는 건 영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배워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적이 있으면 더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영상 편집을 배워서 어떤 말들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를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조금씩 연습을 해 보시면 더 빨리 실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의 원리를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냥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합쳐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 되게 그러니까 잘 만든 영상들을 보면 '와 저거 효과 저런 거 어떻게 줬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하나 따져 보면 어 뭐 그 영상 그러니까 비디오를 찍은 영상 위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또 어떤 스티커 또 글자 뭐 효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레이어들을 쌓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움직이는 레이어가 겹쳐 있는 상태. 음. 이제 이 원리를 아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볼 때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만 보지 않고 제작자의 시선으로 보게 돼요. '저 효과 괜찮은데? 저 자막 괜찮은데? 저 느낌 좋은데? 아 저럴 때 저런 효과음 넣으면 좋구나.' 이렇게 좀 제작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을 연습하는 순서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어 편하게 기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 템플릿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컴퓨터 말고 핸드폰,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템플릿을 잘 이용을 해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어플들이 있죠. 그중에 그중에 인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멸치 프로그램. 혹시 멸치 다 써 보셨어요? 멸치? 화면이. 해외에서는 안 돼요, 다운이. 아 멸치 안 돼요? 네. 아 그래서 진짜요? 예, 비디오 몬스터 비디오 써봤어요. 몬스터. 비디오 몬스터는 네. 돼요. 비타는요? 비타도 해봤어요. 음음음.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사실 추천하는 건 멸치예요. 멸치인데 왜 멸치냐면 인제 템플릿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없어요. 워터마크가 멸치는 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비디오 몬스터나 비타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워터마크가 붙어서 사실상은 뭔가 영상을 만들어도 왠지 내가 제작한 이런 나만의 작품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인트로나 아니면 클로징 뭐 어떤 짤로 넣을 때도 쪼끔 사용하기가 어색해요, 그게. 워터마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사실 멸치 프로그램이긴 한데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은 멸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타나 뭐 비디오 몬스터 가지고 연습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가장 첫 번째 1 단계 방법은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영상을 만들면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영상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또 감각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만드는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영상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거든요. 템플릿 중에서도 되게 막 활동적인 거 아니면 되게 감성적인 거 또 음악도 그렇고 화면 전환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내가 더 마음에 들고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선호하는 영상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단계를 보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쪼끔 익숙하게 만들면 그다음으로 이제 할 방법은 거기 템플릿을 이용해서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 내신 것들을 갖다가 모바비로 가져와서 모바비에서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멸치나 뭐 비디오 몬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그 유튜버의 뭐 인트로나 또 클로징이나 어떤 중간에 이런 범퍼 영상이나 보면 '아 저거 멸치에 있었는데 멸치에서 갖고 왔구나.'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게 되면 어 그냥 그분이 창작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니까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재편집이라고 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모바비로 가져와서 음악을 바꿔 본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 영상 A 영상과 B 영상을 합쳐서 새로운 C 영상을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스티커나 아니면 어떤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만의 영상으로 다시 재편집을 하는 이게 2단계로 보시면 되세요. 2단계까지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영상들은 다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템플릿을 이용해서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들은 멸치, 뭐 비타, 비디오 몬스터, 또 그 외에도 아마 몇 개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이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사용하실 때 네, 여기 템플릿에서 음악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음악을 넣고 싶다. 새로운 음악을 넣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저작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음악들은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거냐? 바로 저작권이 없는 음악.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저작권 없는 음악 또는 브금이라고 하거든요. 브금이라고 하는 건 왜 브금이냐면 BGM,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뮤직, BGM을 소리 나는 대로 읽어요. 그러면 브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료 브금을 검색하시면 되게 다양한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이 없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출처를 게시해 주세요. 이 조건이 붙어요. 출처를 게시해 주세요. 이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처를 게시 안 해도 되는 이제 부금도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음악들, 무료 부금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무료 부금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사이트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는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부금 대통령 홈페이지거든요. 부금 대통령 홈페이지고 부금 대통령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금 대통령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무료로 3곡씩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걸 어떤 유튜브에 내 영상에 부금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부금 대통령에서 사용했습니다 하는 게시글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단계가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루에 3곡씩 받을 수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운받아서 영상 만들 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금 대통령이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최근에 한번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다운받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부금 대통령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하고 다운이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먼저 구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3곡씩 다운받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퀄리티 있는 음악들 많이 있고, 저도 유튜브에 제 영상 올릴 때 대부분 부금 대통령에서 다 음악 가져다가 영상만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이번에 이제 1주차 과제는 쉬워요. 바로 이제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아마 다 운영을 하실 거예요. 차후에. 그렇기 때문에 내 채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인트로 화면과 그다음에 클로징 화면을 만들 거예요. 자, 인트로 화면과 클로징 화면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인트로 화면이 있는 이유는 내 인트로의 기본적인 인트로 화면을 통해서 나라는 채널을 알리고 홍보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청 시간을 늘리는 기능이 있어요. 단 몇 초라도 인트로 화면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군지 알죠? 빈신죠. 이분 유튜브 채널인데요. 자, We have practiced and have learned new words. The next task is to get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인트로예요, 지금.
빈센조 인트로인데 일단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인트로만 봤는데 17초나 됐어요. 17초. 그러니까 우리가 17초가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17초가 얼마나 긴지 알 거예요. 사람들이 몇 초, 그러니까 정말 몇 초 사이에 그냥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 27초를 잡아놨다는 건 진짜 긴 시간을 잡아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자기의 영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인트로 영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17조는 사실 좀 긴 거고, 그렇지만 빈센조의 인트로는 꽤 퀄리티가 높아서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고, 아마 이 인트로 영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때도 중간중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작 부분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채널을 이렇게 인트로 화면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지금 여기서는 없지만 대부분 끝날 때는 제 거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엊그제 세라지니님이 제주맘 나무야님이 나무야님이냐고 오늘은 제주에서 물어보셨었죠? 자, 제가 여기 이걸 했나?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클로징 그 영상이 아주 짧긴 하지만 영상이 템플릿을 이용했는데 서로 다른 템플릿들을 연결해서 붙인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개. 지금 이제 아마 멸치,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멸치를 찾아보시면 방금 야옹 있고 책 있고 띵동 이게 다 따로따로 템플릿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거를 따로따로 야옹 할 때 구독이라는 글자를 따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책 할 때 좋아요를 따로 집어넣고 띵동 할 때 제주맘 나무야를 따로 집어넣어서 이 영상 각각 만든 3개의 영상을 편집기로 불러들여 와서 3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클로징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지만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이제 나 쉽게 할 수 있어 하면은 이제 2단계 좀 더 심화로 해서 이 템플릿을 이용한 영상을 나만의 영상으로 재편집하는 것까지 과제로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재편집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막 넣는 건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막을 넣는 건 근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자막란에 가져오셔서 여기에서 자, 글씨 넣으시면 되시고 색깔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시고 글씨체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시고 글씨 크기 바꾸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되시고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위치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자막 영역이 있는 부분에서 이 자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자막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자막 영역이 시작되면 자막이 나오다가 또 자막 영역이 끝나면 자막이 사라지는 이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막 같은 경우도 갑자기 틱 나와서 갑자기 틱 나오는 게 싫다. 페이드 인아웃 효과
서서히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서서히 들어가는 효과 주고 싶다 하면 여기에 페이딩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거 쓰시면 되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자막인데 똑같이 해볼게요. 제주 하늘. 똑같은데 얘는 서서히 나왔죠? 서서히 들어가죠? 효과가 보이세요? 서서히 나오고 서서히 들어가고 이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고 얘는 서서히 비교가 잘 안 된다. 얘는 서서히 사라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들어가는 거 하고 싶다 하면 페이딩 텍스트로 하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이제 편집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에 오른쪽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뜨면서 기본적으로 MP4 우리는 영상이니까 MP4 파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목, 제주, 하늘. 내가 하고 싶은 제목.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저장 위치는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바탕화면으로 해볼게요. 선택. 그리고 화질은 그냥 조음으로 하시면 되시고, 해상도는 1920에서 1080은 그냥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좋은 사이즈. 그런데 나는 지금 연습 영상이니까 그렇게 영상을 고퀄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용량도 많이 잡아먹지 않은 그냥 연습만 할 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대신 16:9 기반으로 해서 1680, 720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내보내기 시작. 누르면 저장이 돼요. 자, 저장이 됐대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시켰거든요. 제주 하늘이라는 영상이 생겼어요. 편집을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보여드리려고 지금 아까 편집한 대로 이렇게 집어 넣어놓은 대로 얘가 나왔죠. 영상이 됐죠.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죠. 페이드 아웃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멸치 앱이 안 되면 뭐 비디오 몬스터나 비타를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 워터마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우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가리거나 잘라내거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잠깐 공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주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오른쪽 위에 워터마크가 있다. 워터마크가 이제 생성이 됐다. 비디오 몬스터도 아마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 비디오 몬스터 그 몬스터 모양이 워터마크가 남아 있다 하면은 잘라내면 돼요. 어떻게 잘라내냐? 자르고 회전하기 해서 이 부분을 없애면 돼요. 그럼 화면이 그만큼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쵸. 그만큼 없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하면 그 워터마크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거기를 크게 여백이라고 보면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나는 여기 부분만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여백을 좀 더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도 괜찮죠. 그럼 이제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이 편집기로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영상을 새롭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만약에 이제 좀 단순한 영상이다. 그러니까 배경이 좀 단순하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 배경 효과나 아니면 나만의 워터마크를 붙여도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덮어 지금은 씌우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배경이 제 그 워터마크를 하나 만들었다. 여기다 글자 쓰면은 하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주맘 나무야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를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자, 얹어줬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이렇게 덮어졌어요. 그러면 그 워터마크 부분까지만 줄이면 되잖아요. 이 이제 화면을 줄이는 방법은 그때는 오버레이. 이제 자르고 회전하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버레이를 사용하셔도 돼요. 오버레이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줄여지거든요. 선택이 돼서. 얘가 내 이제 제주맘 나무야라는 워터마크라고 하면 그 워터마크 위에다 붙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고 나라는 어떤 나만의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지금 MP4로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저장하기로 바탕화면에 네. 저장을 했잖아요. 네. 저장하고 나서 내가 그 파일을 다시 지금 여기서 또 수정을 하고 싶어요. 모바비 안에서. 그러면 이게 남아있어요. 지금 나무야님이 다시 들어와서 수정 막 했잖아요. 그렇게 네네. 남아있나요? 그거를 왜 보관함이나 어디에 이게 모든 게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이 MP4 파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과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편집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저장하는 건 별개예요. 그래서 예. MP4는 영상을 저장하는 거고 얘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모바비 같은 경우는 자동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저장을 해줘야지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저장을 하지 않고 이제 나 영상 하나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꺼야지 하고 저장을 않고 꺼버리면 혹시라도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열었는데 이 편집 내용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럴 때는 여기에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에 지정 경로가 떠요.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용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장하드로 위치를 지정을 해놨는데 얘가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바탕화면에 해야지. 아니면 바탕화면 안에 모바비라는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혹시 편집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저장해 놓은 폴더에 가서 더블 클릭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여셔도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저장해놨던 거를 다시 그 프로젝트 저장했던 폴더에 가서 열어도 거기서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상태로 저장을 해놨으면 나중에 열었을 때 이 상태로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예, 예, 예. 여기까지 열리고 혹시라도 이제 또 수정이 들어가면 컨트롤 S 항상 단축키는 저장의 단축키는 컨트롤 S.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좋아요. 아, 왜냐면 한 번씩 작업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이게 심취해서 하다 보면 얘가 컴퓨터가 못 따라가서 응답 없음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한 번씩 컨트롤 S 눌러주면 그때마다 저장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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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뭐 과제나 아니면 오늘 배웠던 거나. 혹시 나무현님 그 맨 마지막에 그 하는 아까 그 멸치 앱을 이용한 거요. 주로 그 멸치 탭 보면 인기나 신규나 뭐 그런 탭이 있잖아요. 네네. 어디서 골라서 하세요? 범퍼 영상 같은 경우도 있고 봤고 다 봐요. 또 전 다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또 저는 그 초대장 아이들 뭐 돌잔치 초대장 좀 긴 영상 만들 때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연인들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기록하는 그것도 영상도 되게 길거든요. 감성적이거든요. 그런 데서 좀 따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출력을 한 다음에 내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어서 지금 그거 만드신 거죠? 마지막 클로징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심심하면 한 번씩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되게 짧은 영상도 있지만 되게 긴 영상도 있어요. 긴 네네. 영상 막 20초,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도 있는데 그 네. 부분에서 딱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든다. 이 부분만 쓰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만 갖다 못 쓰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그런 긴 영상에는 사진도 되게 여러 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쓰고 싶은 부분만 정성 들여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들 넣어서 거기에는 좀 정성을 들여서 사진 같은 것도 진짜로 넣고 그 외에는 그냥 불필요한 사진, 영상들 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를 다 완성을 시켜서 만든 다음에 그 전체 영상을 모바비로 가져와서 내가 쓸 영상만 잘라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는 잘라내버리고 그 부분만 사용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도 저는 사용을 했어요. 아, 그 방법도 괜찮겠네. 일부러 애써서 네. 다 만들 필요는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그렇죠. 아무거나 막 불필요한 집어넣으면 데는 되겠네. 네, 맞아요. 그거 넣는 것도 은근히 일이거든요. 이 일이에요, 사진이 맞아요.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은 자꾸 만져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나무현님. 네네네. 그 화면이 그러니까 보통 영상을 올릴 때가 있지만 사진을 올릴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그때 어떤 효과라고 그러셨죠? 줌 움직이는 것 엔게드 같은. 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그것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한 3주차 과정에서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자, 지금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일단은 얘를 그냥 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진을 가져올게요. 이 사진으로 갖고 올게요. 자, 빨리 가져오시오. 여기는 제주의 유명한 카페, 부자상회라는 카페입니다. 예쁘다. 예쁘죠? 근데 제 자체가 좀 작은 애여야 되나요? 저렇게 사진 자체가? 사진 자체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얘는 지금. 자,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이제 멀리에서 이 가운데 문을 향해서 점점점 줌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애니메이션 효과로 들어가면 돼요.
확대로 효과를 줄게요. 자, 효과를 주면 여기에 점이 생겼어요. 그쵸? 일단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할게요. 점이 생겼을 때, 자, 이 첫 번째 점을 누르면 어디서부터 시작할래? 시작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작 단계를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일단 우리는 시작 단계를 이 화면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쵸?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어디서 끝낼래? 어디서 끝낼래를 했을 때 얘를 확대시킨 거에서 끝낼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이제 더 확대가 되죠. 자, 그러면 효과를 줬어요. 지금 시작 단계는 여기고 끝나는 단계는 아주 확대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화면 안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만큼. 그거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죠. 조절할 어디서요? 수 일단은 조절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 이 확대 위치에서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길이를 좀 더 길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길이가 길어지니까 좀 더 천천히 갔죠. 자, 이제 이렇게 길이로 조절을 소리가 안 들려요. 사각김. 처음 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 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내가 길이를 이렇게 영상을 길게 하지 않을 거다. 이 영상 길이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10초에서 딱 3초간 이 구자상해라는 곳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여기 10초에서 13초까지 13초까지를 이제 나는 구자상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처음 점의 확대는 기본에서 끝점을 이 정도까지 크게 확대를 하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그런데 나는 3초간 보여줄 때 훨씬 더 천천히 확대되는 느낌으로 주고 싶어. 하면 이 확대 비율을 줄이면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트랜지션 효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길이가 길어지면 천천히 커지지만 짧아지면 그 짧아지는 시간 안에 정해진 크기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면 같은 초라도 천천히 되겠죠. 만약에 얘보다 좀 더 작게 만든다 하면 더 천천히 되겠죠. 아주 살짝만 커진다 하면.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점을 찍고 그 영상을 클릭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시작할 땐. 그렇죠. 항상 여기 모바비에서 애니메이션은 점 2개가 생겨요. 그러면 네. 시작점의 화면은 어떤 걸로 할래?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의 화면은 어떤 걸로 할래? 위치를 어디로 할래? 그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점의 크기와 위치 내가 지정, 끝나는 점의 위치, 크기와 위치 내가 지정. 만약에
하다가 삭제가 잘못하면 아니- 이거 삭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삭제? 예. 자, 삭제는 지금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얘를 딱 눌러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프레임을 눌러서 그냥 없애면 돼요. 그러면 삭제돼요. 어디를 딜리트로? 눌렀죠, 지금? 점을 눌렀나요? 네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아, 딜리트 키로 눌러요? 그럼 없어져요. 풀렸습니다, 의문이. 아, 네.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빨간 선 이름이 뭐였죠? 빨간 그 중심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저는 그냥 이거 그게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트랙 아닌가요? 이거 아니, 얘 아니, 말하는 아니. 거잖아. 빠? 얘. 아, 얘 지금 안 보이지? 그냥 저는 빠라고 했거든요. 예, 키네에서 뭐라 하던데 까먹었다. 그래, 뭐라 해. 아, 뭐라? 그냥 뭐, 뭐라 하더라고. 기억나면 톡방에 알려주세요. 예. 자, 뭐라 그러면 하던데, 키트 선생님이. 네. 끝나기 전에 한번 또 알아내서 톡방에다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사진 이름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찍어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또 놓칠 걸 이렇게 알고.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최대한 저녁이지만 예쁜 표정. 자,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다들 숙제 잘 해주시고, 사실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에이, 뭐, 이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3, 4개,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만드셔서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유튜브 할 때 또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시고, 또 모바비 한번 만져보실 분들은 영상도 가져와 보고, 또 자막도 한번 넣어보고, 잘라보기도 하고, 트랜지션도 해보고, 소리도 조절해보고, 오늘 배우신 거 적용해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네, 유튜브에 이거 링크 올려주세요. 녹화한 거. 아, 네네네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모두 잘 자요. 네.